봅시다. 얘들아, 사실 가장 문제되는 게 이 동물 중심주의 싱하고 레건이거든. 항상 동물 중심주의 싱하고 레건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생명 중심주의 테일러, 레오폴드, 요거 셋이 항상 끼고 나와.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인간 중심주의를 하나 집어드는 경향도 있고, 우리가 항상 요 문제가 얘들아 대부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셋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칸트, 그 다음에 싱하고 레건 중에 하나, 내지는 테일러. 칸트가 빠지면 싱어 레건 중에 하나, 그리고 테일러가 들어가. 테일러가 꼭 들어가. 왜 들어가? 테일러가 들어야 난이도가 어려워져. 그래, 테일러가 꼭 들어가. 테일러가 빠지면 난이도가 쉬워져. 왜냐면 테일러 가지고 여기저기서 문제될 게, 일단 봐봐. 레오폴드를 끼고 들어가면 테일러하고 레오폴드의 차이점이 있거든. 말 이해되지? 응. 아무튼 봅시다. 맨 처음에 이제 싱어부터. 우리 너무나 잘 알아. 공유주의 입장인 거 알아? 그러니까 사실 싱어의 이 논리는 벤담의 논리를 지금 완벽하게 이제 확장하고 있는데, 자, 싱어가 볼 때는, 싱어가 얘들아 실천윤리학이나 동물해방론에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 야, 우리가 타인에게 왜 피해를 주면 안 되지? 그럼 타인이 고통스러워하거든? 자,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싱어는 뭐냐면,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잖아. 근데 동물도 인간처럼 뭘 갖고 있어? 감각을 가지고 있어. 걔들도 고통을 싫어하거든? 그럼 우리가 인간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는 것처럼 동물에게도 고통을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싱어가 볼 때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둘 다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어? 감각을 가지고 있어. 이 감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고통을 회피하려고 해. 말 이해되지? 그래서 싱어는 이걸 갖고 뭐라고 한다? 이걸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얘기한다고. 결국엔 중요한 건 감각이야. 그러니까 인간하고 동물은, 얘들아 봐봐, 인간하고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질적이야. 그런 측면에서 뭐라고? 동물에게 아니라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핵심적인 논리가 뭐냐?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야. 자, 여기 보면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지만, 지금 싱어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야? 이게 뭐야? 쾌고감수 능력이지? 쾌고감수 능력이 있으면 뭐가 있게 된다? 도덕적 지위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덕적 지위를 존중을 해야 된다. 이해됐지? 그러면서 이제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요 말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착각을 해. 그래서 싱어가 실제로 이 말들을 엄청나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얘들아 중요한 건 고려야. 우리 얘들아, 나나 너희들이 다 알아. 고려하면 영어로 뭐라고 그랬지? 실제로 consideration을 써. 오케이?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직역한 거야. 근데 우리가 고려라고 하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야. 별 뜻 없어. 근데 이제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 얘들아 싱어는 이익평등 고려 원리를 공유주의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봐봐. 얘는 정확한 말이 뭐냐면, 얘들아 감각을 갖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들의 쾌락을 동등하게 고려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쉽게 하면 그들이 목소리 또 왜 이러냐? 이러면 담배를. 얘들아, 그들이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그거를 일자하게 동등하게 고려해봐. 그렇다고 요게 얘들아, 요게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동등한 대우가 아니야. 그리고 얘들아, 동일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착각하기 때문에 한참 설명을 해. 그러면 이제 뭔 말이냐? 중요한 건 얘들아 이거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지.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를 공리주의 원리로, 자, 인간인 나도 감각을 가지고 있고 동물도 감각을 가지고 있어. 나도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동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얘도 쾌락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한테 어떻게 나처럼, 인간처럼 동등한 비중을 할당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쾌락을, 동물이 쾌락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고 우리가 뭐라고? 걔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이해됐지? 그들한테 동일한 이익을 주거나 우리하고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주거나 그게 아니라고. 알아듣고 있지?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 보면 이제 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리를 그 실천윤리학에서 싱어가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평등의 최소한인데 동등한 일단 비중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출발하지만 언제나 평등하게 대화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셋이서 등산을 했어. 등산을 했는데 등산을 과정에서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가 부러졌거든? 오케이? 여기 이제 아니 저기 여기 다 들어가니까 소리가 들어가니까 그냥 가희라고 할까? 가희는 지금 뭐냐면 발목이 삐끗했어. 이름이 뭐였지? 한소리. 한소리가 근데 의사야. 혹시나 해갖고 얘가 몰핀을 2개 들고 간 거야. 몰핀 알지? 이제 진통제를 들고 갔는데 나는 지금 떼굴떼굴 굴렀고 다리가 동강 부러졌어. 이쪽은 다리가 살짝 삐끗했고. 자, 몰핀이, 의사인 한소리가 몰핀이 2개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동등하게 대우를 한다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줘야 되지만 이익평등 고려의 원리는 그런 형태의 형식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부러진 나는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얘는 발이 살짝 삐끗했을 뿐이야. 얘는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하산이 가능해. 근데 나는 지금 졸라 울면서 살려달라고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지? 나는 왜냐면 다리가 땡강 부러졌단 말이야. 지금 서 있을 수도 없다고. 당연히 한소리가 갖고 있는 몰핀을 나에게 2개를 다 줘서 내 고통을 경감시키는 게 이익평등 고려의 원리에 합당하다고 얘기해. 무슨 말이야? 두 사람이 동시에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비중값은 동일해. 그 중에서 특정 사람을 배제하고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게 아니야. 동등한 비중을 갖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공리주의 원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공리주의 원리에 따르면 더 심한 사람에게 내 고통을 줄여주는 게 얘들아 다량의 쾌락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 알아듣고 있냐? 그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동물이 우리하고 똑같이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들의 쾌락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선이야. 그 이상은 없어요. 이해됐지? 근데 자꾸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자꾸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 오케이? 반응이 없어. 졸라 열심히 설명했는데 다리도 부러뜨렸는데 이것들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좀 연결해. 그럼 자 하나만. 싱어에게서 이제 맨날 나오는 거. 싱어 입장에서는 얘들아 동물 실험을 인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공유주의 원리야. 공유주의 원리에 따르면 얘들아 봐봐. 일단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동물이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들의 쾌락을 방해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 자, 실천윤리학에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 자, 어떤 사람들의 질문이 잘못된 가설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제 예를 드는 거야. 자, 몇 마리의 동물을 실험해서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시영아 뭐라 하자면 나는 이런 가설적인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공리주의자로서 얘기를 한다면 나는
그럴 때는 동물 실험을 허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런 식의 실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왜냐하면 한두 번의 동물 실험으로 수천 수만 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실험은 실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공리주의자로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한다면 공리주의 원리에 따라서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쓸 수 있어. 물론 이건 이제 극단적인 경우야. 이해됐지? 써놔 빨리. 그래서 우리 언제 했어? 4월 교육청 문제에서 결단코 동물은 수단이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온 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 틀린 그런 선지였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공리성의 원리에 따라서 동물 실험을 인정한다, 안 한다? 극단적인 경우 동물 실험을 인정할 수 있다. 뭔 소리야? 자, 그리고 얘들아, 동물의 지위를, 도덕적 이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식의 논리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70 몇 년도라? 74년인가 76년인가 싱어가 동물해방론을 써가지고 그 책이 이제 미국과 유럽 사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반향을 일으켰거든. 사실 얘들아, 동물 보호론이라든가 동물 복지라든가 이런 거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야. 오케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해 이제 여러 가지 반박이 나와. 그걸 나중에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실천윤리학에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데, 동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논리를 뭐라고 한다? 종차별주의라고 이제 주장을 해. 시간은 이 종차별주의가 무엇하고 같다고 놓고 보는 거야? 인종차별주의하고 동일하다고 놓고 보는 거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떻게 돼?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지 않느냐? 그러면 인간이라는 종이라고 하는 이유로 동물이라는 종을 배제하는 것 역시도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종차별주의다. 오케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일부는 설복당하고 일부는 이제 발끈하지. 나나 너희들은 다 지금 종차별주의자야. 왜 그러지? 우리 동물을 먹잖아. 그렇잖아. 동물의 고통을 지금 외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불어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우리 싱어는 얘들아 채식주의자인 거 알지? 채식주의자잖아. 동물의 도덕적 주의를 인정하자 그러면서 맛있다고 막 먹냐? 말이 되냐 그게? 당연한 거잖아. 기본적으로 채식주의잖아. 아는 뭐지 이건? 잠깐만, 재미없게 살아?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해. 봐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요게 싱어한테는 동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논리 전체로 거의 모든 윤리적 문제와 사회 문제를 다 언급을 해. 이게 평등의 최소한의 논리다라고 이제 싱어는. 그래서 실천윤리학이 맨 처음에 이 원칙을 밝히고 요걸 계속 여기저기 응용을 해. 그리고 이제 동물권에 관해서도 이제 이걸 이제 응용을 하는 건데, 자, 싱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다리가 부러진 경우하고 발목을 접지른 경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어. 이 평등 고려의 원칙이 결국에는 극단적인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마지막 결과만 보면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졌잖아. 말 이해되지? 그런 식의 이제 논리를 따지는 거야. 봐봐. 이게 싱어는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육식을 하면서 얻는 쾌락과 동물이 우리의 육식을 위해서 생명을 훼손당한다고 둘을 비교해봐라. 우리가 육식을 통해서 얻는 이득보다는 동물이 생명을 잃어가면서 뺏기는 그 고통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야. 딱 공리주의 원리잖아. 말 이해되니? 그러므로 당연히 채식주의가 맞다고 놓고 보는 거야. 이것도 전형적인 공리주의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말 이해됐지? 그래서 이제 채식주의 입장에다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공장식 사육제도 반대하는 입장이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계속 핵심이 이거라 그랬잖아. 공리주의라 그랬잖아. 공리주의. 다시 봐봐. 여기 봐봐.
얘들아, 우리 공리주의의 뿌리가 누구지? 벤담에서 벤담이 선악 판단의 기준을 다수의 쾌락으로 놓고 보잖아. 그러니까 이걸 범위를 어디까지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거야. 쾌락을 느낀다는 측면에서 벤담이 뭐라 그러냐면 잠깐만. 벤담이 런던 외곽에 살면서 개나 고양이를 길렀어요. 그러니까 혼자 실제로 벤담이 얘들아. 벤담의 논리를 보면 엄청나게 벤담이 뭐 정치 사회 분야에서 막 열심히 활동할 것 같지만 철학은 엄청나게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자기는 교회에서 아주 소박하게 살았어. 벤담이 뭐라 하냐면 개하고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개들하고 교감하잖아. 벤담이 뭐라 그래? 언젠가는 이성이 아니라 자율성이 아니라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존재를 판단할 일이 있을 거다. 그 부분을 정확히 싱어가 가져다가 확대한 게 바로 요 논리라고. 그러니까 다수의 쾌락이라고 하는 논리. 감각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고통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걸 어디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거야? 동물까지 지금. 왜냐하면 동물은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싱어의 논리잖아, 지금. 이해됐죠? 나 혼자만 졸라 힘들어, 지금. A는 뭔 소리야? 그건 지금, 그 추임새라고 넣은 거야, 지금 그거를? 야, 얘들아, 그런데 너희들 좀 이해 좀 했냐? 야, 근데 나 뭐라고? 야, 근데 나 지금 사실 조금 당황스럽거든? 왜요? 아니, 싱어가 채식주의인자가 몰랐어? 아주 열렬한 채식주의인 걸 몰랐어? 아니, 이 동물에게 도덕적 주의를 인정하자 그러는데 채식주의인 걸 몰라? 스님들도 말만 안 그래? 야, 그런 땡중하고 싱어를 비교하면 안 되지. 이거 다 편집해야 되겠구나. 또 땡중이라 그러면 또. 잠깐, 몇 년도였더라? 2006년인가? 몇 년인가? 아니, 어디에서 뽑은, 그 타임즈인가 어디에서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안에 싱어가 들어갔어. 왜냐면 여전히 얘들아, 윤리학계에선 가장 핫한 존재야. 왜냐면 가장 앞장서서 현안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발언을 하거든? 근데 놀랍게도, 얘들아, 봐봐. 공리주의는 사실 롤스가 졸라 정의론에서 논박을 한 이유로 공리주의는 철학계에서 죽어가는 철학이었거든? 근데 그걸 한순간에 부활시켰어. 한순간에.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공리주의 전체를 부활시켰어. 그래서 이제 실천윤리학계 최고의 거두가 됐지, 최고의.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톰 레건. 이걸 써놔야지.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칸트주의. 자, 시거는 얘들아 벤담의 공리주의를 동물에게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레건은 칸트의 의무로를 동물에게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입장이야. 오케이? 자, 보면 이제 자, 일부 동물. 뭐지, 얘들아? 포유류. 얘들은 근데 목이 왜 이러지? 믿음, 지각, 지작은 뭐냐? 내 마음이 급해 지금. 지각, 기억, 선호, 쾌감수 능력을 갖고 있어. 오케이? 보니까 얘들아, 요런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는 잘 봐봐. 인간하고 딱 하나만 차이가 있어. 인간하고 비교해서 딱 하나만. 뭐만 없어? 이성만 없어. 그러니까 너희하고 상당히 유사하지? 그렇잖아. 너희는 이제 이성이 형성돼 가고 있는 중이잖아, 지금. 너희하고 유사하지,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것만 빼고 나면, 봐봐. 우리가 데카르트처럼 무식하게 동물은 어떻게? 정신이 없어. 기계야. 근데 보면, 얘들아, 보면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믿음, 그래 외부 사물을 구분하는 능력, 기억을 해. 특히 우리 길냥이들 보면 기억력이 어마어마해. 왜냐면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명확하게 구별을 해. 그리고 자기하고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잘 파악을 해. 그렇잖아. 그리고 그래? 교감해? 그리고 봐봐. 선호가 분명해. 집에서 개를 몇 마리 키워본 사람들은 알아. 같은 형제를 키워도 성격도 다르고 이 새끼들이 선호가 달라. 그치? 그다음에 자기가 뭘 원하고 싫어하는지 정확히 알아. 이런 존재는 상당 부분 이제 레건 입장에서 볼 땐 얘들은 상당히 능동성을 가지고 있어. 칸트가 얘기하는 자율성까지는 아니지만 능동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존재를 뭐라고 한다? 삶의 주체라고 얘기해. 얘들아, 우리가 봐봐. 주체란 표현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사실 이 능동성을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집중. 칸트가 아까 우리가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를 했는데 칸트는 이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뭐라고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제 레건은 그걸 확장하려고 해. 얘네들이 있잖아.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해 가는 애들이야. 이 삶의 주체는 당연히 무엇을 갖고 있다?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내재적 가치의 범주를 확장해 버린 거야. 내 말 이해되니? 아까 싱어가 다수의 쾌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동물까지 감각이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확장했듯이 생각보다 딱 한 가지만 다른 거야. 한 가지만.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뭐라고? 그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 그 자체로 목적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므로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는 뭘 얻게 된다?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표현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얘들아, 이 표현을 싱어가 써 안 써? 자, 싱어는 동물은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봐. 도덕적 지위 때문에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놓고 봐. 그런데 싱어는 동물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냐고 안 하냐고. 다시 내재적 가치란 말 뜻이 뭐야? 그 자체로 얘들아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고유한 가치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칸트주의의 논변에 따르면 그 자체로 목적으로서 대우받아야 되는 거야. 싱어한테 이 표현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왜냐하면 공리주의 원리에 따르면 얘들아 공리주의자들은 내재적 가치라는 표현 자체를 인정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선험적이야 얘들아. 선험적인 거야. 알아듣고 있냐? 공리주의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 공리주의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경험론이야. 외적 사물을 관찰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론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칸트주의는 기본적으로 합리주의가 밑바탕이야. 선험성의 논리가 있다고. 알아듣고 있냐? 네. 그래서 얘들아 봐봐. 자세히 보면 얘기 나온 김에 싱어는 직접적으로 도덕적 권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뭘 쓰지? 도덕적 지위라는 표현을 써. 왜냐면 그 도덕적 지위는 잠깐 봐봐. 인간인 내가 뭘 갖고 있어?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 잠깐 쟤도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쟤하고 나랑 똑같이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지위가 같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자잖아. 그렇게 해서 얘들아 외적 쉽게 말하면 관찰 가능한 세계에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한다고. 근데 이건 뭐지? 이거는 선험적인 논리야. 그들은 삶을 능동적으로 헤쳐가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권리를 도출해버려. 이해됐냐? 연결하자. 자, 아무튼 간에 이성만 없어. 너희들하고 유사하다 그랬어. 뭐 거기서 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예를 하는 건 뭐지? 거기서 어떻게 습관적으로 예가 나오니? 자, 근데 우리가 얘들아 인간들 중에서도 이성이 없는 존재들이 있어. 얘들아, 살짝 이게 막 간 사람들. 얘들아, 그러니까 레거는 이 존재를 뭐라고 놓고 보자? 동물을 뭐라고? 일부 동물을 행위, 무능력자로 놓고 봐보자.
뭐 예를 들면 쉽게 뭐야? 정신질환자들. 우리가 뻔히 알지만 이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이면 질환자야. 이성적 능력이 떨어져. 가끔 헛소리하거나 헛짓거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을 존중하는 거야. 이거하고 똑같이 이들은 얘들아, 도덕적 능력이 있어 없어? 도덕적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을 존중한다 안 한다? 존중한다. 그래서 이들은 도덕적 권리를 갖고 있다. 동물을 그런 존재로 보자. 이해됐죠? 네. 자, 얘들아, 우리 동물중심주의 봅시다. 자, 싱어, 쾌호감 능력. 고통을 받거나 기쁨을 얻는 능력을 이익 일반을 가지게 한 전제 조건이면 밑줄 쳐봐. 얘들아, 감각이야. 고통을 받거나 기쁨을 얻는 능력을 능력이겠지? 능력이 이익 일반을 가지게 한 전제 조건이면 우리가 어떻게든 의미 있게 이익을 논하기에 앞서 충족되어야만 하는 조건이다. 학생들이 길에서 돌멩이를 치는 것이 돌멩이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돌멩이는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충분히 이해되지? 감각이 없으니까. 우리가 돌멩이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돌멩이의 복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하긴 그러겠지. 돌멩이를 가져다가 집에서 잘 보관한다 하더라도 뭐 돌멩이가 특별히 삶이 쾌적해졌구나 이걸 느끼지 않을 테니까. 그렇잖아. 자, 만일 한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한 고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할 도덕적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얘들아, 밑줄 쳐 이거. 만일 한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한 고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할 도덕적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그 존재가 어떤 성질을 가졌든 간에 평등의 원칙은 그 존재의 고통을 어떤 다른 존재와 대략의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그러한 존재들의 비슷한 고통과 동등한 것으로. 얘들아, 여기서 핵심은 봐봐. 그 존재의 고통을 동등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원리야?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이해됐지? 네. 중요한 건 얘들아 뭐라고? 얘들아, 이익에 관한 동등한 비중. 그가 동물이라고 그의 고통이나 쾌락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하고 동등한 비중을 둔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선택을 할 건지는 철저하게 어떤 입장? 공리주의 입장으로 선택을 한다야. 알아듣고 있지? 응. 자, 그 다음에 이익평등 고려 원칙. 이익들에 대한 평등한 고려는 그것이 평등한 대우를 지칭하지 않는다. 밑줄 쳐. 대놓고 지금 싱어가 얘기를 하고 있어. 평등한 대우를 지칭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평등의 최소한의 원칙이다. 이익의 비교적 직접적인 예, 즉 신체적 고통에서 해방되는 이익을 생각해보자. 지진이 있은 다음 우리가 두 피해자를 만났는데 한 사람은 다리가 부러져서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선생님 좀 전에 들었던 예시야. 다른 한 사람은 넓적다리에 상처를 입어 조금 아파하고 있으며 우리는 단 2대의 몰핀 주사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보자. 우리가 각자에게 몰핀을 한 대씩 놓아주는 것이 평등한 대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르핀 한 대로는 다리가 부러진 사람의 고통을 별로 덜어줄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먼저 주사를 놓는다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이미 모르핀 주사를 한 대 놓았지만 가벼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주사를 한 대 놓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주사를 한 대 더 놓는 것이 좀 더 많은 고통을 더는 것이 될 것이다. 결국엔 무슨 원리야 얘들아? 공리주의의 원리야. 공리주의. 오케이? 비교를 해볼 때 고통을 줄이는 것들이 훨씬 더 합당하다고 놓고 보는 거잖아. 중략, 위의 경우에서 비록 이익에 대한 평등한 고려가 불평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였지만 이러한 불평등한 대우는 보다 평등주의적 결과를 산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해됐지? 일단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뭐라고? 고통과 쾌락을 동등하게 일단 비교를 해보는 거야. 동등한 비중을 잡고 그리고 누구의 고통과 누구의 쾌락을 더 크게 할 건지는 결국엔 공리주의 원리에 따라서. 이해됐지? 네. 자, 레건. 두 번째 봅시다. 자, 삶의 주체. 삶의 주체라는 것은 단지 살아있다는 것 또는 단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믿음, 욕구, 지각, 기억, 자신의 미래를 포함한 미래에 대한 의식, 쾌락과 고통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즉 선호와
복지하는 이익관심,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해할 수 있는 능력, 순간순간의 시간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고 타자와는 별개로 자신의 삶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삶의 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 부분 인간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해되죠? 네. 자, 레건 두 번째. 믿음과 욕구를 갖고 지각과 기억을 하고 그들 자신의 미래를 포함하여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갖고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정서적 생활을 하고 선택적 및 복지적 이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시간상의 변화에도 심리적, 물리적 동일성을 확보하고 그들이 다른 존재에게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다른 존재의 이익관심이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들의 경험적 삶이 자신에게 이롭거나 해롭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복지를 갖는다면 그 주체들은 삶의 주체가 된다. 뭐 앞문장하고 똑같잖아. 이 뒷문장에 썼어야 되는데. 이런 젠장. 이런 젠장. 아, 여기 있다. 있다. 자, 봅시다. 니들 대단히 재밌어 한다? 자, 보자.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누구야? 얘는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일부 포유류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것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도 안 된다. 자,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처럼 대우받아서 안 된다. 이거 칸트가 인간은 수단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살짝 바꾼 거지. 그치? 오케이? 자, 됐어.